네, 뭐 산업보안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든지 영업비밀보호법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 산업보안에 관련된 법은 왜 알아야 될까? 왜 알아야 될까요? 물론 법은 모르면 안 되겠지만 그죠? 뭐 우리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정보보안 쪽에 오신 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요즘에는 아주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이죠. 그런데 산업보안 역시도 관련된 법들이 있는데 왜 법을 알아야 될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산업보안 쪽 관련된 거는 이라 보안 쪽, 정보보안 쪽, IT 쪽보다는 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대부분 보면 사람에 의한 관리, 사람에 의해서 자료가 많이 빠지다 보니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법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향후 나중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법들이 있는지 알아야 나의 이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뒤에 가면 이제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는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유출되고 나면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뭐 큰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변호사라든지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러한 자체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팀들이 없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향후 뒤에 가면 이제 보시겠지만 영업 비밀 쪽에서는 비밀 관리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이 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 법적에서 말하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도 지금 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눈에는 그죠 강요를 하고 뭐 협박을 하고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몰라 모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법에서는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보안 쪽에서는 이 영업비밀이라는 것, 산업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비밀관리성이라는 이 요건 때문에 관리를 안 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소홀히 했거나 깜빡했거나 그 하나 실수 때문에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유출됐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어느 정도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놔야 내 스스로에 대한 이 영업비밀이라든지 산업기술이라는 것이 예방을 하고 있거나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보안 관련된 이 법들은 뭐 다른 모든 법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쪽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필요성에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외부 해킹을 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3년에 있었죠. SK컴즈라는 쪽에서 아마 대규모로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이 다릅니다. 오른쪽에서는 이제 피고는 배상 의무가 없었고 왼쪽에서는 1심이었습니다. 2,800명에게 20만 원을 배상해라. 최초의 그 포털이 이제 패소로 한 최초의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판결로 나오고 있습니다. SK컴즈였었죠. 네이트 관련돼 있는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고 승소, 원고 패소 무엇이 갈렸을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2013년인데 2015년 한 8월 달에 그 2심에서는 결국은 그 피고는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엎고 2심에 승소를 했긴 했어요. 하지만 일단 이 사건을 왜 갔냐면 일단은 최초로 지금 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있어서 최초로 그 원고가 이긴 그 하나의 그 판결로 이제 상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가져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엇이 이렇게 갈렸냐? 이 논리가 결국 지금 이제 산업보안에 관련된 우리가 법을 볼 때 나온 논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바로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DB에서 개인정보 대량 파일 생성 이상 징후로 탐지하지 못한 것, 그리고 과실로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당시에는 뭐 피고 역시도 기본적인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뭐 관련되어 있는 그 조치를 했긴 했었습니다. 했긴 했는데 이제 이 판결에서는 조치를 했지만 너네들은 주의무를 더 하지 않았다. 설치만 해놨다고 관리 안 하면 다냐. 이러한 그 논리로서 일단 판결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결국 무엇이냐? 이 영업비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영업비밀보호법에서도
너네들이 아무리 관련돼 있는 뭐 서약서를 진구를 하고, 그다음 시스템을 꾸미고, 그다음 우리 DRM이라고도 하죠. 이 서류 같은 거를 출력할 때 뭐 시크릿 관련된 것들, 보안 관련된 절차를 밟아도 실천을 해놓고 관리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과실 아니냐, 부주의 아니냐. 그렇다면 너네 스스로가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14년 이 판결도 있었지만 이 판결 이후로 이 산업보안 쪽, 영업비밀보호법 이쪽도 판결에 관련된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비밀관리성 노력하는 거를 생각지 않았어요. 일단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대부분 영업비밀이 유출했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결 또 이후부터도 대부분 다 이제 이쪽 분야에서도 이제 영업비밀이라든지 산업보안 쪽에서도 뭐 영업비밀이라고 우리는 볼 수는 있지만 대신에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판결들이 점점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 유출 현황인데요. 이제 중소기업 이제 2013년도에 관련된 수준 조사를 한 거였습니다. 자, 보면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뭐가 많이 되느냐? 영업 비밀에서는 기술 정보 그리고 경영상의 정보 이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쪽 분야에서는 경영상의 비밀 정보보다는 이 기술적인 정보가 가장 많이 유출이 되긴 됩니다. 자, 먼저 위에서 그림 왼쪽 보면, 자, 외부 유출된 기술 자료는 생산 중인 제품, 설계 도면, 이러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즉, 기술 자료 쪽 관련된 부문에서는 생산 제품이라든지 설계 도면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비밀보호법에서는 기술 정보, 경영상의 정보, 이 두 개가 이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데, 이제 경영상의 정보에 있어서는 무엇이냐? 바로 영업정보가 이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대부분 다 보면 해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면 이러한 기술상의 정보를 많이 빼가죠. 그런데 영업상의 정보, 영업정보라는 것도 또 프랜차이즈라든지 마케팅 이런 쪽 하는 회사에서는 이 정보가 걔네들이 영업정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헤드헌팅이라든지 사람에 관련된 인력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기술 정보가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그동안 놓았던 노하우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경영상의 정보, 즉 영업 정보도 하나의 그 영업 비밀로 보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0%에서 70%, 70, 80%는 거의 기술상의 정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유출됐느냐? 기술정보 유출 수단 및 채널에 대해서 복사 및 절취, 휴대용 저장 장치가 가장 응답 비율이 높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뭐 IT 쪽이라 보면 언론에서 보지만 다 해킹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해킹이란 것이 뭐 우회적 해킹을 하더라도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그 사회적 공학적 기법으로 먼저 일단은 뚫어놓고 들어간 경우가 많죠. 요즘에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걸 바로 뚫고 들어간다? 이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미리 이제 그 앞에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뭐 사람들이 심리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기법으로 먼저 안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나서 향후 나중에 이제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겠죠. 자, 이쪽 산업보안 쪽에서는 똑같은 형식이 이제 똑같은 방식이 되긴 되지만 아직도 복사 및 절취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TV 보시면 알겠지만 뭐 TV나 혹시 언론에 접하시면 대부분 보면 뭐 관계자 있는 연구원이 USB에 담아서 나가다가 걸렸다, 적발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대부분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내부 직원에 의해서 유출되는 것이 거의 8, 90%입니다. 거의 이제 뭐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해킹해서 들어가는 경우 거의 이제 드물죠. 물론 하는 경우는 내부 사람과 서로 이제 짜고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많은 거죠. 그런데 아직도 복사 및 절취 그러다 보니 이쪽 분야에서는 DRM이라든지 DLP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대부분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설계 도면, 앞서 봤던 설계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는 것처럼 뭐 경영상에 있어서는 영업 정보라는 이런 것들은 다 보면 서류 같은 거로 우리가 출력해서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아이패드로 뭐 패드로 해가지고 보긴 보지만 그러한 것도 두 가지 경우도 다 결국 관련되는 정보들은 다 서류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복사 혹은 절취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휴대용 저장 장치에 의해서도 많습니다.
뭐 솔루션이 가장 잘 돼 있고 보안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대부분 그 직원 컴퓨터에는 USB 꽂는 난이 없어요. 회사에서. 그리고 컴퓨터도 다운 못 받게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새마을금고 중앙연수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그 이사장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다 연령대가 70, 80대. 진짜 좀 그래 되신 분들이에요. 다 전국 이사장님을 모여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정보보호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새마을금고는 정말 중요한 그 일반적인 개인들의 금융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 하나하나 역시도 그 지역의 개인정보 중에서도 신용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니 이제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더니 아직도 그 중앙에 있는 경기도라는 수도권에 있는 데는 잘 이제 어느 정도 다 돼 있는데 저 정말 경북, 구미 뭐 이런 데 오신 분들은 회사에서는 USB를 직원들이 뭐 꼭꼭 끼고 할 수 있는 거를 전혀 타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물며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공공 와이파이를 자체적으로 공유를 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USB를 꼭 빼고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타치를 안 한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역시도 바로 이 USB로 저장한 혹은 USB로 빼서 갖고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일하다가 늦으면 집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걸 그냥 내둔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참 답답한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새마을금고가 중앙에서도 그렇게 컨트롤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더라도 모든 그 지역에서는 다 이걸 가야 될 같은 지시사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중소기업들, 이런 방산 쪽이든 아니면 제조업들, 이런 회사에서는 대부분 다 자기네들이 설계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제작 방식이라든지 이런 특허에 관련된 기술 자료들인데 이런 것들 관리를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내부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뭐 월급을 잘 몰라야 된다든지 대우가 별로다. 아니면 근데 다른 쪽에서 더 대우를 주겠다 하게 되면 다 직원들이 그러한 이제 그 제대로 된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USB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도 보면 아니 요즘엔 다 컴퓨터, 다 중앙 서버, 다 좋은 환경에 왜 아직도 TV 보면은 왜 USB로 관련된 기술을 뽑아가지고 가냐고 왜 적발되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중소기업 조그만 제조업들이라도 있는 데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만 내려가더라도 정말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그냥 빼가도 모를 정도의 수준은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런 직원들이 뭐 많아봤자 15명, 20명 다 하는 말들이 우린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같이 리서치하면서 만든 직원들이라 믿었다. 다 이런 것 말들더라고요. 뭐 그 아닌 이제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들도 종종 많이 빠지죠. 뭐 연구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빼갑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꾸며놓고 우리가 몇억, 몇십억을 들어도 구축을 해놔도 결국 마지막은 그거를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관리하는 겁니다. 모두 우리가 인공지능 알파고처럼 다 관리하면서 자기가 위협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러지는 않죠. 모든 시스템을 하나가 꾸며나더라도 결국 사람이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뭐 결국 매수당하거나 다른 악의적 마음 품게 되면 뭐 그 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중소기업 조그만 데서는 대부분 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그 USB에 관련된 이러한 보안에 관련된 상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고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새마을금고 똑같은 것처럼 이런 데서는 부주의한 것 때문에 많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악의적 마음을 품고 이제 그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빼가는 경우가 거의 이제 많은 걸 비중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유출 관계자면 퇴직 임직원, 현지 임직원이 가장 많습니다. 퇴직 임직원이 가장 많죠. 그죠? 근데 퇴직 임직원이 또 가장 많은 이유가 여기서 보면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주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들은 퇴직한 직원들의 메일 같은 계정들을 아직 놓아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통해서
이제 해킹이 들어오고, 해킹이 들어온 것도 그 관련된 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작년에, 재작년이었나요? 한수원 사건도 대부분 다 퇴직 직원들, 그리고 일반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었죠. 메일을 보내서 그 메일에 첨부된 관련된 악성 코드를 아무 무의식적으로, 의식 생각 없이 클릭해서 일단은 감염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거의 해킹에 대해서 일단은 내부 직원에 의해서 빼가는 거 아니 외부에서 바로 들어온 해킹을 한 것은 다 거의 한 이제는 70~80%는 메일이네요. 이메일에 인해서 거의 해킹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술 발생 시 예부적으로 취한 조치는 무엇이냐? 자, 관계자 고소 고발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보안 강화 관련 조치를 합니다.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 미실시가 나옵니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알고 나서도. 그런데 요거 경우는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나왔는데 왜 이런 설문조사가 대답이 나왔을까? 아직도 저도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몇몇 조그만 기업들, 이런 영세업자들, 중소기업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끝나고, 왜냐, 이 구축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출되더라도 뭐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위에서 내려주지를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세 번째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조금 왜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도 좀 의아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이렇게 고소고발로 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고발한 것이 결국은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형사 구제를 받을 것이고 민사로 구제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법들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보면 보안 강화 관련 조치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등등 다 법에서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법으로 규제하고 있죠. 그걸 규제를 하고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향후 나중에 관련된 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면 그거는 처벌을 더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기준을 따라서 설치를 했다. 우리는 최대한 하긴 했지만 그 이상의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해킹이 당해서 우리 기술이 빠져나갔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법에서는 경감을 해주든지 아니면 면책을 해주는 그러한 우리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똑같이 결국은 관제자 고소 고발, 보안 강화 관련 조치도 관련된 이러한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이 법에 관련된 제도위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조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알고 나야 이러한 조치를 하고 고소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서 보면 이제 기술 유출을, 내부적 기술 보안 강화 조치를 뭐 하냐? 제일 많은 게 직원 교육 강화, 보안 관리 강화입니다. 자, 이제 유출됐습니다. 유출되고 나면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어디서 취약점이 발견해서 뭐가 문제여서 그러면 그거를 다시 보완을 하든지 시스템을 꾸며야 될 것인데, 이쪽 우리가 뭐 너무 다른 분야는 아니지만 이러한 산업보안 쪽이나 이쪽 분야에서는 오히려 직원 교육 강화를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보안 관리 강화보다. 물론 보안 관리 강화도 하나의 매니지먼트입니다. 관리입니다. 자, 이 이유가 많은 이유가 지금 제가 뭐 몇 분 동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부 직원에 의해서 유출된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한 70~80%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에 의한 부주의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보안 조치를 하는 것보다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교육 의식을 하는 것이 더 맞다는 방향이라는 거죠. 새마을공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사장님들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분들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자기네들 또 깜빡깜빡 한다는 거죠. 우리가 USB 꽂아 놓는 걸 그대로 놓아둔다든지, 혹은 뭐 거기다 와이파이 공유기를 갖다 놓고 쓴다든지. 근데 공유기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혀 없이 하는 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오면 무조건 접속할 수 있는. 근데 뭐 아시겠지만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뭐 해커라면 뭐 와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공유기 통해서 해킹한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엇이냐? 그분들도 의식이 별로 없는 거죠. 설마 뭐 이게 살까? USB 저거 뭐가 문제 있을까? 이런 것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뭐 그 교육 끝나고 나서 모든 전국에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그 사무실에 직원들 그 컴퓨터까지 다 데스크탑까지 다 해서 USB 뭐 꼽도록 전부 다 막는 조치가 내려졌었어요. 좀 뿌듯하죠. 하나 제가 조직을 하나 새롭게 또 뭐 방향을 좀 만들어줬다는 것이. 그것처럼 이쪽 분야도 결국은 보안 직원 교육 강화라는 것이 바로 직원에 있는 부주의 혹은 실수 혹은 악의적인 마음으로 인한 자료 유출되는 것이 가장 많다 보니까 교육 강화를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뭐 일례로 여러분들은 트로이 목마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스가 트로이로 10년 동안 그죠 전쟁하면 결국은 못하다가 트로이 목마에 그죠 선물 주는 것처럼 하고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뭐 관련된 군사가 30명 정도 들어있었는데 하지만 뭡니까? 트로이 그네들은 이제 승리 자기네들 포기하고 돌아갔구나, 선물 하나 주고 갔구나 하고 그 안에 아무 검시 없이 아무 마음 의심 없이 그냥 들여보내서 한순간 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도 있는 것처럼 결국 IT 쪽 이쪽 분야에서도 똑같습니다. 무의식적인 거죠. 대부분 보안 의식이 약한 거죠. 설마 선물이겠지 받았더니 그 나라가 망한 것처럼 설마 USB, 설마 이메일 뭐가 필요했어? 뭐 설마 이거 문제 있을까라는 그 보안 의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분야도 아니고 IT 쪽 분야도 보면 거의 다 시스템은 보안 유출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 시스템은 항상 좋아요. 그런데 직원의 실수에서 직원 무의식 혹은 직원의 악의적인 마음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일하는 뭐 이쪽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저 역시도 이제 이쪽에 관련된 기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언론에 나오지 않는 유출 사고는 너무 많다고 하죠. 단지 말을 안 할 뿐인 거죠. 안 할 뿐이지 그 회사가 입을 닫고 있는 거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가끔씩 큰 회사가 유출된 사건이 있으면 기자들은 갖고 있다가 한 번씩 터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뭐 우리가 모해킹이라는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에 갔더니 우리는 여태까지 데이터 유출이 없었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뭐 서버도 있겠지만 컴퓨터가 한 800대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해킹을 했습니다. 모해킹을 했는데 거기에서 30%, 거의 한 약 240대가 이미 들락날락거린 흔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거기에서 한 10% 정도 되는 이제 컴퓨터가 이미 자료를 몇 개 복사를 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여준 거죠. 왜 이제 그걸 말해줬죠. 그 담당자나 아니면은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CEO는 이게 뭐지? 완전 놀랬던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산업 쪽은 유출, 절취 이런 것들은 물건이라 있으면 물건은 없어지면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데이터는 복사를 해가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흔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출 사고가 없다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보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직원이 그걸 알았지만 보고를 안 한 거. 두 개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결론을 지은 거죠. 그거 말씀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도 제가 나름대로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보안 솔루션이 구축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10% 정도 되는 이 24대는 어느 정도 직원에 의해서도 복사를 해가거나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빼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대가 간염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은 과연 안전할까? 아마 뭐 지방에 뭐 서울도 그렇겠지만 조금만 내려간 경기권에 내려가서 제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런 회사들 전부 다 한번 모의경만 해버리면 거의 열의 열은 거의 다 흔적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대부분 다 어떻게 알리나느냐? 한번 뭐 우리가 역학조사라든지 뭐 해보면 다 직원이 이메일 같은 것들을 열어봐서 그 컴퓨터가 악성 코드가 심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악성 코드 심어진 컴퓨터는 어떻게 감염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해커가 그쪽 관련된 것들을 자료를 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이메일이 됐느냐? 이메일 관련된 것도 있고 USB 꽂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씀드리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 USB가 하나 있죠. USB가 있어요. 근데 USB가 있는데 이제 저게 화장실에다가 USB를 하나 올려놓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서 손을 씻고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하다 보면 USB에 있습니다. 그거 한 1시간 동안 다시 1시간 뒤에 들어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해봤거든요. 없었어요. 있는 경우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하고 우리가 이제 견출지 해가지고 붙여놨으면 없었어요. 제가 그 새마을공고 갈 때마다 했더니 항상 없어졌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 뭐 현대중공업도 가서 했다 보니 없어졌어요. 항상요. 물론 그 안에 제가 아무것도 안 넣어놨어요. 그게 뭐 그리고 나서 가져갔으면 뭐 하겠어요? 꽂아보겠죠. 그죠? 그냥 가져갈 수는 없을까요? 궁금하겠죠. 물론 자기 집에 갖고 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꽂을 수 있을 겁니다. 회사에 있으면 꽂겠죠. 그러니까 한번 꽂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로 간염되는 거겠죠. 간염되면 만약에 그 회사가 외부망, 내부망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안 돼 있는 방어망이 없어서 버리면 뭐 그 순간부터 끝나는 거겠죠. 물론 아무리 우리가 망분리해서 내부, 외부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우리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업데이트 시켜주려고 한 번 열어줍니다. 이미 간염되어 있는 놈이면 한 번 열어주는 순간 바로 쫙 빠져나가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회사들이 다 당해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바로 제일 앞단에서는 먼저 뚫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바로 담당자, 그 사람의 보안 의식이 부족한 거죠. USB라는 것을 꽂으면 안다고는 있지만 설마 나한테 일어날까 하면서 그냥 주워서 꽂는 것이고, 설마 아는 사람 이메일 같은 걸 보냈는데 오, 내 아는 사람이네 해서 클릭해버리면 감염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무엇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보안 의식이 부족한 거죠. 알면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산업기술 쪽은 특히 이쪽 분야가 IT 우리가 일반 정보보안 쪽보다는 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물론 중첩은 돼요. 안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적 가치가 엄청 커요.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근데 한번 나가봐요. 다른 회사에서 이런 비슷한 거를 유출돼서 비슷한 거 만들었다. 그러면 그동안 몇십억, 몇백억 한 이런 것들은 한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개인정보야. 물론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되면 다시 또 우리가 꼬작꼬작 모으면 되는 거고, 새로 회사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 이름 지어가지고 또 모집하면 되는 거지만,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한번 유출돼버리면, 유출돼서 다른 쪽에서 이거 비슷한 걸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거의 그야말로 몇 년 했던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정보보안 쪽, 우리가 이쪽보다는 산업기술 쪽에서는 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유일하게 법으로만 그나마 우리 구제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정보보안이나 우리 개인정보보호에서는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 뭐냐면 이득 산정액이 아니에요. 그냥 벌금 얼마, 처벌 얼마 이런 건데,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조금 나오겠지만 영업비밀보호 쪽에서는 1억 이상 넘어가면 2배에서 10배까지 이렇게 이득 산정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비밀은 일반 정보보다는 그동안 자기네들이 그 노력했고 그리고 유출되면 그만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득 상정을 해주는 거죠. 딱 만약 뭐 형사처벌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민사처벌 하게 되면 벌금 500만 원, 뭐 1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억 이상 넘은 거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산정을 해서 2배에서 10배 정도의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유출 사고 발생 요인도, 자, 이 보안 관리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 임직원들의 보안 의식 부족. 이것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내용을 앞서 제가 어떠한 내용들인지 제가 지금 사례 들어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보면 영업비밀 관리 애로사항으로는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대답이 20%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없는 내용 조금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PT도 없는 게 갑자기 들어있는 이유가, 강의하기 오기 전에 어저께 좀 더 검토하다가 이거 좀 더 집어넣으면 더 이해하기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제가 밤에 또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없는 것들이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책에 없는 내용들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없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해서 그 부분만 출력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기술 유출 사고 발생 이유는 지금 보안관리 감독체계 미흡하고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자, 영업비밀 관리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해서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27%나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실제로 지재권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영업비밀 보호 관련돼 있는 법을 모르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국내의 한 스타트업 대표도 영업비밀 보호, 즉 이 영업비밀 보호법에 관련돼서는 전혀 모르는 거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거 모르지? 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의아한 거죠.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언론 보는 것처럼 분명히 강압해가지고 대기업에 돈 걷은 거 맞는데 아직도 당했다고 하면서 이게 해주신 분도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는 회사들도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작권, 특허권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조그만 스타트업 이런 데서는 그 자기네들이 만든 음원이라든지 그리고 만든 디자인 이런 것들도 저작권 등록 안 해요. 그리고 음원 같은 것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제 힘든 음원 작곡가들, 애들 이제 젊은 친구들 있어요. 20대, 30대 그 친구들 있으면 만들어서 메이저급 정도 그런 데 가서 들고 간다면 제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잘 되면 자기는 쓸까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안 오죠. 그리고 그런 데서는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데 붙여버려 나와버리죠. 그래서 걔네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된다는 걸 몰라요. 왜? 5만 원만 정도 내면 음원 저작권 등록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전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해요. 당연히 알 줄 알았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것처럼 이쪽도 똑같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이라는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왜? 그냥 열심히 개발만 하고 이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진짜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시니 이제 그런 전제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중요 요인은 결국 무엇이냐? 기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 인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